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오리온 스피리토의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이 배는 1994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국내 조선소가 30년 만에 500번째로 수출하는 선박입니다. 이 분야 1인자인 한국은 쾌재를 부르는 반면 왕년의 1인자 일본은 씁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90년대 LNG 운반선 절대 강자였던 일본은 어쩌다 한국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됐을까요?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은 680척으로 그중 4분의 3은 한국이 만들었을 만큼 한국은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이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지배한 건 아닙니다. 1990년까지 절대적인 강자는 일본이었는데요.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990년대 LNG 선박 발주는 총 44척으로 일본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LNG 선박 시장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모스 타입의 LNG 화물창 기술을 기반으로 수주 시장에서 앞서갔습니다. 한국은 차별화를 위해 멤브레인 타입을 선택했죠.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같은 모스 타입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LNG 선박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 LNG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창의 유형에 따라 모스 타입과 멤브레인 타입으로 나뉩니다. 모스 타입은 갑판 위에 둥근 화물 탱크를 설치한 형태지만 멤브레인 타입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한 유형입니다. 멤브레인 타입은 모스 타입에 비해 적재 공간이 40%가량 넓고 일체화된 화물창으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230척으로 급증한 LNG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멤브레인 타입 기술을 바탕으로 155척을 쓸어 담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67%로 급등해 일본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조선사들은 모스 타입을 고집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까지도 일본은 모스형을 고집했고 결국 일감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 대표 선사인 NYK가 LNG선 3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는 사실은 결국 한국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계는 기술 격차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은 연료 공급 시스템과 재액화 시스템입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은 액체 상태의 LNG를 추진 장치에 투입할 수 있도록 압력과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기술 개발에 돌입해 2013년 상용화에 성공한 연료 공급 시스템 하이바 등 국내 조선 3사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해 선박 건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액화 시스템은 화물창에서 증발하는 LNG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해 손실을 없애는 기술입니다. LNG를 운반하는 입장에서는 증발하는 LNG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한국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 SMR, 대우조선해양 PRS, 삼성중공업 엑스랠리 등 독자적인 재액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액화 시스템으로 운송 효율을 높인 한국조선업계는 LNG 선박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조선업은 올해 1분기에도 선박 수주액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과 암모니아선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넘버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